이거 너가 놓은 거니? 어머니,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잠시 흐르는 정적. 그 뒤 며느리 뒤쪽 어둠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아주 짧게 새어나왔습니다.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그날부터 집안의 숨소리와 집 밖의 그림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의 공기는 하루를 정리하듯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고, 엄마는 늘 그렇듯 식탁 위 그릇을 모아 싱크대로 옮기며 마지막 물기를 훌쩍 털어내고 있었으며, 물이 잠잠해지는 그 순간 손안의 휴대폰이 미세한 떨림과 함께 화면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밝음은 평소보다 조금 더 흰빛을 띠고 있었고, 엄마는 그 자연스러운 빛의 강도에 익숙한 듯 시선을 내려두었다 그대로 걸음을 멈추고 말았는데, 화면 속에는 아들 귀가 알림 완료라는 문구가 선명히 박혀 있었고, 알림음이 마치 집안의 고요를 깨고 무언가를 예고하듯 귓가를 가볍게 스쳤습니다. 그 문구를 바라보던 엄마의 눈빛은 처음엔 평온했지만 곧 천천히 어딘가로 흘러가는 것처럼 멈추고 있었고, 집안에 번지는 공기의 결이 처음 보는 방향으로 약하게 틀리는 느낌이 어둠 속에서 스멀대며 다가오고 있었으며, 아들이 아직 집에 올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이 뒤늦게 마음 한가운데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휴대폰을 조금 더 가까이 당겨보았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화면의 감촉이 묘하게 낯설게 다가왔는데, 스르르 떠오르는 이상한 마음이 손목을 타고 천천히 올라오며 집안 구석마다 다른 색의 그림자를 남기는 듯한 울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방향으로 이어지는 복도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마치 누군가가 방금 지나간 자리를 덮기 위해 일부러 눌러놓은 듯한 느낌이 은근하게 번지고 있었고, 엄마는 그 복도 끝에서부터 불어오는 낮은 정적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알림의 의미를 천천히 되새기고 있었으며, 작은 진동 하나가 불러온 감정의 균열이 이렇게까지 깊은 울림으로 남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로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생각보다 느리게 숨을 들이켰고, 들숨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드는 긴장감이 집안의 공기와 얽혀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으며, 그 느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규칙한 흐름처럼 엄마의 어깨를 지나 등을 타고 내려와 긴 저녁의 남은 온도와 뒤섞이며 천천히 마음속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발을 움직이며 아들의 방 쪽으로 향했고,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가 먼저 느껴졌으며, 평소와 다르지 않은 그 정적조차 어쩐지 평온함보다는 어떤 빈자리를 강조하는 듯한 분위기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의 공기는 낮 동안 머물지 않았던 사람의 부재를 그대로 품고 있었고, 책상 위 작은 스탠드는 아들이 떠나기 전 손에 닿았을 때의 온기를 잃은 채 고요하게 굳어 있었으며, 침대의 시트는 하루가 지난 듯 매끄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 전체는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 정돈됨이 역설적으로 누군가 들어온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져 엄마는 다시 휴대폰을 바라보며 기록을 더 세밀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홈 기록 창을 열었을 때 화면에는 일련의 시간대와 함께 인식신호 확인이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었고, 특히 아들의 귀가 시간으로 표시된 그 순간은 아들이 회사의 야간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있던 때와 정확히 겹쳐 있었으며, 그 정확함이 엄마의 눈에 날카로운 의문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아들이 평소 사용하던 기기 신호와 동일한 형태로 귀가를 인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 부분을 천천히 확대해 보며 화면 속 작은 숫자들과 문장들을 하나씩 훑어 내려가고 있었고,
기록이 남긴 차분한 활자 속에서 설명되지 않으려는 어색한 흐름이 또렷한 색을 띠고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조용히 서 있었고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가 괜스레 시선을 끌어당기듯 흔들리지 않은 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그 모습이 집안에 스며있는 정막과 함께 묘한 여운을 주고 있었습니다. 집 전체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고 흔들린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낯설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에서 울린 귀가 알림은 이 정적을 설명할 수 없는 결로 갈라놓는 기점처럼 마음 한가운데에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서늘하게 내려앉은 공기 속에서 기록의 의미를 다시 곱씹어보며 누군가가 아들의 신호를 흉내냈다는 생각이 아주 작은 물결처럼 퍼져가고 있었고 이 집에 들지 않았을 무언가가 화면에만 등장한 것 같은 기묘한 거리감이 천천히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신호음은 일정한 템포로 울려 퍼지며 귓가에 잔잔한 긴장을 남기고 있었지만 통화는 쉽게 연결되지 않았고 몇 번을 반복해도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어 마음속 불안이 차츰 넓고 깊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평소라면 짧게라도 메시지를 남겨둘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사실이 엄마의 가슴을 묘하게 조여오고 있었으며 그저 단순히 바쁜 상황일 거라는 생각과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동시에 스며들며 복잡한 감정이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고 며느리는 처음에는 다급히 받는 듯 했지만 금세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음색이 섞인 목소리를 내었으며 말끝마다 작은 떨림이 묻어나오는 것이 귀에 분명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 말투는 지나치게 짧고 차갑게 끊어지는 기운을 품고 있었고 대화를 더 이어가려는 엄마의 의도와는 달리 며느리는 서둘러 전화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었으며 그 빠른 끊김이 엄마의 가슴 한쪽을 더욱 아릿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다정했던 며느리의 목소리와는 다른 미세한 경직이 그 짧은 통화 속에 뚝뚝 떨어지는 듯 했고 엄마는 그 변화가 단순한 기분 탓인지 아니면 며느리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로 잠시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화면에 비친 미세한 떨림이 오늘 하루의 기류를 대변하듯 어딘가 서늘하게 와닿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내보았지만 그마저도 읽히지 않았고 엇갈리는 신호와 어긋나는 시간들 사이에서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아득한 흐름으로 가라앉고 있었으며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균열이 서서히 벌어지듯 떨리는 감정이 고요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현관으로 향해 혹시 놓친 흔적이 있을까 천천히 살펴보았고 문고리 아래쪽에서 희미하게 번져 있는 작은 얼룩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얼룩은 오래된 먼지와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고 누군가가 손을 댄 직후 시간이 조금 흐르며 자연스럽게 남긴 흔적처럼 보였으며 그 미세한 흔적 앞에서 엄마는 잠시 숨을 멈춘 채 눈을 조금 더 가늘게 뜨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문턱 근처에는 날씨에 젖은 듯한 작은 흙 자국이 짧은 선처럼 그려져 있었고 엄마의 동선으로는 남길 수 없는 자리와 모양이어서 더욱 이상하게 다가왔으며 누군가가 아주 조심스럽게 다녀간 것만 같은 기척이 문틈에서부터 미세하게 스며들고 있는 듯한 감정이 천천히 몸 안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현관 센서 기록을 다시 확인했을 때는 귀가 알림과 거의 같은 시간대에 문 주변에서 미약한 움직임이 감지된 흔적이 보였고 그 패턴은 단순한 바람이나 주변 진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의 움직임과 유사한 흐름을 남기고 있었으며 엄마는 그 기록 앞에서 오래도록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아무 흔적도 없는데 문 앞에는 누군가의 기척이 남아있는 듯하니 기묘한 상반됨은 엄마의 가슴 속에서 조용한 파문처럼 일렁이고 있었고 이 집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분명 가까이 다가왔던 누군가의 시간과 발걸음이 그 순간 남겨졌다는 느낌이 서늘하게 감기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현관 앞에 서서 집 안과 현관 사이의 공간을 바라보았고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던 것처럼 묘한 공기가 남아 있었으며 작은 알림 하나에서 시작된 이 의문들이 점점 더 선명한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처럼 천천히 마음속에 자리 잡아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며느리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통화 버튼을 눌러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며느리가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그 빠른 거절이 묘하게 칼날 같은 감정을 남기며 가슴 안쪽에 얇은 금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에게서 도착한 메시지는 지금 통화하기 어렵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짧은 문장이었고 그 끝에 붙은 말투는 평소의 따스함과는 다른 차가운 결을 가지고 있어. 엄마는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며 이유를 가늠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 속에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조급함이 묻어 있었고 누군가가 며느리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으며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변화가 이날따라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고 있었으며 엄마는 며느리의 말끝이 단단하게 굳어있던 이유를 생각하다가 다시금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거실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혹시 놓친 흔적이 있을까 눈을 더 크게 뜨고 살펴보았고 벽면의 조도, 바닥의 결, 가구 위에 내려앉은 먼지의 흐름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며 집안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어딘가 닿지 않는 마음의 결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순간 현관 앞에서 느꼈던 미세한 이질감이 다시금 가슴 속에서 은근하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만 정작 엄마의 마음은 제자리를 잃은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고 귀가 알림 하나가 열어젖힌 이 균열은 단순한 착오나 기술 오류로는 설명되지 않는 묵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며 그 흐름 속에서 엄마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어떤 시간이 숨어 있을지 조심스레 떠올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더 깊게 내려오며 집안의 그림자를 조금 더 짙게 만들고 있었고 엄마는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아들이 남기지 않은 신호, 며느리가 숨기려 한 기척, 현관 앞에서 스쳐간 누군가의 발자국 같은 시간들을 하나로 이어보려 애쓰며 이 모든 시작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어떤 진실을 천천히 드러내려는 예고처럼 느껴지고 있었으며 머릿속에서는 그 예감이 길고 조용한 파동처럼 너울져가고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엄마는 해가 겨우 걸쳐 올라온 아침 시간 다시 스마트홈 기록을 확인할 마음으로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고 화면을 밝히는 순간 새로 남겨진 기록 하나가 눈에 먼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귀가 인식신호 감지 6시 12분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떠 있었고 엄마는 곧바로 시계를 바라보며 그 시간에 자신은 거실에서 창문을 닫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있었으며 현관 쪽에서 어떠한 인기척도 느끼지 못했다는 점이 다시금 마음을 서늘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대에 현관 카메라 영상이 자동 저장되어 있었고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에는 희미한 외곽만이 흔들리듯 스며들고 있었고 사람의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카메라가 약하게 흔들리는 듯한 기묘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었으며 누군가 카메라 외곽을 지나갔다는 듯한 어두운 그림자가 찰나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그림자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만큼 짧고 흐릿했지만 엄마의 시선에는 분명 의도된 접근이라는 냄새가 배어 있었고 마치 누군가 집을 관찰하듯 거리를 유지한 채
살짝 스쳐 지나간 듯한 움직임의 결이 화면 속 잔잔한 흔들림에 남아 있었으며 그 잔상이 새벽 공기처럼 차갑게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화면을 반복 재생하며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살폈지만 영상은 동일한 흔들림만 남긴 채 아무도 당장하지 않았고 사람은 없는데 신호만 감지된 이 사실이 전날부터 이어지는 불안과 정확히 맞물리며 조금 더 깊은 의심의 골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으며 이 현상이 단순한 기술 문제라고 보기엔 무엇인가가 지나치게 의도적이라는 감정이 조용하게 응고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며 혹시라도 통화가 연결되길 바랐지만 수차례 반복된 신호음은 공허하게 울리기만 했고 그 무응답의 간격 속에서 엄마는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이 집의 기록들만 하나둘 늘어가는 현실이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아들의 직장에 직접 연락을 했고 전화를 받은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어제 외근은 맞는데 그 후엔 출근 기록이 없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었으며 그 말 한마디가 엄마의 등줄기를 차갑게 훑는 듯한 긴장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회사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평소 성실했던 그의 성향과 맞지 않았고 이런 행동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으며 직원의 말투에서도 뭔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배어 있어 엄마를 더욱 혼란스럽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또 한 번 머뭇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혹시 집에서 아드님과 연락이 되나요? 라고 물었고 엄마는 아니라고 답하며 어쩐지 그 질문 자체가 이미 회사에서도 이상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고 있었으며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직원이 더 말하려다 멈춘 듯한 기운이 미세하게 감지되어 마음속 불편함이 더 씌워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전화를 끊은 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켰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회사에서 온 메시지 알림이 다시 울리고 있었으며 화면에는 어제 아드님이 마지막으로 나간 뒤 본인 책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고 그 문장은 엄마의 가슴을 크게 흔드는 파문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남겨진 서류, 미처 닫히지 않은 파일, 꼼꼼한 성격이던 아들의 모습과 상반되는 단서들이 떠오르며 엄마의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고 단순히 집에 돌아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 어딘가에서 계획되지 않은 시간 속에 잠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더욱 강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순간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예감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떠올라 아들이 사라진 건 단순한 외근 후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 아래서 벌어진 시간의 틈처럼 느껴지고 있었으며 그 틈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감정이 손끝까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며느리와 직접 얘기해야 한다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받지 않았고 결국 직접 찾아가 보기로 마음을 굳히며 아들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너머에서는 기척이 없는 듯 조용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초인종을 누르자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 며느리의 발소리가 조용히 다가왔고 문이 열리는 순간 며느리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굳어 있는 듯한 느낌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으며 눈을 맞추려 하지 않고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이 더욱 이상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해 묻자 며느리는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돼요라고 말했지만 말끝마다 경직된 기운이 섞여 있었고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엄마의 시선에 들어오고 있었으며 그녀의 표정 속 어딘가에 불안과 숨김이 동시에 묻어있는 듯한 느낌이 서늘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집안을 둘러보고 싶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정리가 안 돼서요라며 문턱을 막아섰고 그 순간 엄마는 문틈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아주 얇은 냄새, 마치 낯선 사람의 채취가 은근히 남아있는 듯한 공기를 느끼며 다시 한번 가슴속 의심이 깊게 내려앉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방 안쪽을 향해 잠시 시선을 돌렸을 때 작은 그림자 하나가 흔들리는 듯 보였고 엄마는 순간적으로 누군가 안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 마음속에서 조용한 떨림이 번지고 있었으며 하지만 며느리는 서두르기라도 하듯 문을 더 닫으려 했고 엄마는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분위기에 그대로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에서 아주 작게 들렸던 발걸음 같은 미세한 소리가 귓가에 머물렀고 그 순간 엄마는 며느리의 말과 행동 사이에 감춰진 또 다른 시간이 존재한다는 감각이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는 아들의 집 근처 오래된 가게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 할머니를 마주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엄마를 보자마자 어제 저녁에 아드님 봤어요 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천천히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순간 숨이 멈추는 듯 했지만 차분하게 상황을 물었고 할머니는 어제 저녁 8시쯤 집 쪽으로 걸어가던 것 같던데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어요 라고 말하며 눈썹을 살짝 찌푸리고 있었으며 그 말은 엄마가 알고 있던 사실과 완전히 어긋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의 회사 기록은 외근 후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남아있고 집에서는 귀가 알림이 울렸지만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으며 전화도 닿지 않는 상태인데 이웃은 분명 아들을 봤다고 말하고 있었고 그 말 사이에 섞여 있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엄마의 마음을 더욱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근데 이상했어요. 평소랑 걸음 속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뭔가 서둘러 숨기고 싶은 게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라고 덧붙였고 그 말은 엄마의 가슴에 낯선 무게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 쪽으로 걸어갔다면 왜 집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며느리는 왜 그 시간에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는지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며 엄마의 마음속에서 더 큰 그림자의 윤곽을 띄어가고 있었으며 그 그림자는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진실의 한 조각처럼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무언가의 기척을 서늘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결국 스마트홈 업체에 연락을 했고 오후가 되자 기술자가 집에 찾아와 현관 센서와 귀가 인식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는 조난 버튼 근처 센서를 열어 내부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이윽고 표정을 굳히며 엄마를 향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집의 신호 외에도 어제 새벽과 저녁에 다른 기기에서 접근한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했고 그 순간 엄마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는 듯한 울림이 가슴 안쪽에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는 해당 신호가 아들의 것과 매우 유사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으며 누군가 아들의 기기 아이디를 부분적으로 복제하거나 유사 패턴을 만들어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고 그 말이 엄마의 귀에 들어오는 순간 집 전체의 풍경이 마치 낯선 사람의 손길 아래 노출된 것처럼 서늘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는 또 이 신호는 사용자가 등록된 집안에 들어가려는 의도까지는 아니지만 현관 근처까지 접근해 귀가 알림만 트리거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화면에 남아있는 미약한 신호 패턴을 보여주었고 그 흔적은 누군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스템을 흉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기술자의 설명을 들으며 그제야 확신처럼 떠오르는 감각 하나가 가슴속에 깊게 자리 잡았고 그 감각은
아들이 남기지 않은 신호, 며느리가 숨기려 한 기척, 새벽에 스쳐간 그림자, 그리고 어제 이웃이 봤다는 아들과 닮은 듯 보였던 누군가가 하나의 흐름으로 맞물리며 집 안으로 천천히 밀려오고 있었으며 그 흐름 속에는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집을 지켜보고 있다는 냄새가 어둡고 서늘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기술자가 떠난 뒤 현관 앞에 한동안 서서 집 안으로 스며드는 공기와 자신의 숨소리가 섞이는 것을 느끼며 생각에 잠겨 있었고, 이 집에는 분명 엄마조차 모르는 또 다른 시간이 머물렀다는 느낌이 깊게 내려앉고 있었으며, 그 여운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드러날 진실의 시작처럼 가슴 안에서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엄마는 며느리가 보내온 짧은 메시지 하나 나중에 설명드릴게요가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다시 한번 아들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전날과 달리 집 안에서는 묘하게 공기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세탁기나 환풍기 같은 기계음이 아닌 사람의 발걸음이 바닥을 아주 가볍게 건드리는 소리가 바람의 결을 타고 흐르는 듯 들려오고 있었으며, 그것이 환청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귀끝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고, 이번에는 며느리가 조금 늦게 문을 열었는데, 문틈으로 스치는 공기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땀 냄새 같은 생체의 기운이 아주 얇게 묻어나며 엄마의 감각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딘가 급하게 치워둔 사람처럼 숨이 약간 가빠 보였고, 문 뒤쪽으로는 옷가지 몇 개가 급히 치워진 흔적이 바닥에 남아 있었으며, 그것이 마치 방금 누군가가 안쪽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숨은 듯한 기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집안을 살펴봐도 되겠냐고 묻자 며느리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내 문을 열어주었고, 엄마는 신발을 벗으며 집 안바닥 곳곳에 남아있는 발자국과 미세한 먼지의 흐름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발자국은 며느리가 남긴 것으로 보기엔 너무 크고 아들 것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넓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이상하게 마음을 끌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물컵이 놓여 있었고, 컵의 온도로 보아 얼마 전까지 누군가 마셨던 듯한 생기가 남아 있었으며, 이 집에 며느리 외에 누군가가 있었음을 은근하게 드러내는 미묘한 단서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며느리에게 그 컵에 대해 물었지만 며느리는 제가 마셨어요 라고 너무 빠르게 대답했고, 그 빠름 속에 숨기려는 기운이 겹겹이 얽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는 문턱 쪽에서 잠깐 멈추었고, 문 옆벽에 살짝 달아있는 자국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자국은 문을 잡아당기다 급히 닫는 과정에서 생긴 듯한 형태였으며, 며느리의 말과 방 안 분위기의 결이 어딘가 맞지 않게 이어지는 느낌이 오묘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짧게 정말 찰나처럼 안방 쪽 문틈 아래로 그림자 하나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고, 엄마의 심장 박동이 그 짧은 흔들림의 결을 따라 멈칫하며 흐름을 잃고 있었으며, 며느리는 곧장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문고리를 움켜쥔 채 여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라고 말하며 엄마의 시선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틈 아래 남아있는 그림자의 방향과 며느리의 다급한 시선 처리가 어딘가로 이어지려 하는 기척처럼 느껴졌고, 방 안에 누군가 숨어 있다는 의심이 아주 얇은 실처럼 엮이기 시작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서늘한 울림으로 남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엄마는 마을 입구 근처 골목에 아들이 자주 주차하던 자리를 지나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들의 차가 그대로 서 있었고, 창문을 통해 들여다본 내부는
평소 아들의 습관 그대로 정돈되어 있었지만 운전석 쪽 문틈에서 작은 흙 자국이 묻어 있는 것이 엄마의 시선을 잡아 끌고 있었으며 그 흙은 이 마을에서는 보기 힘든 색과 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차키를 가진 며느리에게 연락했지만 며느리는 차키를 당분간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급히 끊어버렸고 그 답변 속에 감추어진 기운이 엄마의 관심을 다시 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차 주변을 천천히 돌며 바닥을 살폈는데 바퀴 주변에는 마치 어젯밤 비가 내린 뒤 누군가가 흙 묻은 신발로 다가간 듯한 흔적이 10개 남아 있었고 바람이 조금만 불었어도 지워질 만큼 미약한 자국들이 그 자리에 잔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엄마가 차 손잡이를 잡자 차 문은 잠겨 있었고 문틈으로부터 바깥 공기와 섞여 들어오는 희미한 냄새가 코끝에 닿았는데 그 냄새는 사람의 체취와 바깥의 흙 냄새가 얇게 섞인 느낌이었고 아들이 타고 내렸던 냄새와도 며느리의 생활 냄새와도 달라 어느 누구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기묘한 잔향이었습니다. 엄마는 차 앞부분을 살펴보다가 범퍼 아래쪽에 얇게 찍혀 있는 스크래치 하나를 발견했고 그 스크래치는 자동차가 가까운 곳에서 급히 움직였거나 누군가가 걸어가다 부딪힌 듯한 흔적처럼 보였으며 최근에 생긴 것처럼 색감이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래치 아래쪽에는 아주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종이는 물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조금 일그러져 있었고 종이를 펼치자 손톱만 한 크기의 인쇄된 글자 몇 개가 보였으며 그 글자는 주소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끝부분이 찢겨 있어 정확히 읽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종이가 왜 차에 붙어 있었는지 누가 붙인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지만 차 안에 남은 냄새와 바퀴 주변의 흔적, 가까이서 들락거린 누군가의 발걸음이 서로 이어져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었고 엄마는 그 흐름이 아들의 실종과 연결되는 중요한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며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엄마는 잠시 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스마트홈 기술자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다시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는 점검 후 기록을 다시 확인하던 중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며 오늘 낮 1시 32분에도 외부에서 접근 시도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 시각 엄마는 며느리의 집에 있었기에 집에는 아무도 없었던 시간이라는 사실이 엄마의 생각을 다시 무겁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는 접근 신호가 어제와 동일한 패턴 아들의 기기 아이디를 흉내낸 유사 신호로 나타났으며 이번에는 신호가 조금 더 강하게 감지되었다고 설명했고 누군가가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다는 듯한 기운이 기록 곳곳에 남아 있었다고 말하며 엄마에게 다시금 조심스럽게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기술자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며 기록 화면을 공유받았고 그 화면 속에는 현관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감지되는 정체 모를 패턴이 파형으로 남아 있었으며 그 파형의 형태를 보고 있자니 마치 누군가가 집을 둘러보고 확인하고 다시 떠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 같은 기묘한 흐름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는 이건 단순한 오작동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라는 말로 설명을 마쳤고 엄마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다가와 오래도록 잔향처럼 머물렀으며 그 잔향 속에서 전날 봤던 그림자와 아들의 차 주변에서 발견된 흔적, 며느리의 집에서 느껴진 기척까지 모두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묘한 공포감이 서늘하게 퍼져갔습니다. 엄마는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혹시라도 실수로 놓친 흔적이 있을까 조용히 살폈고 현관 신발장 위에는 어젯밤까진 없었던 작은 보풀 하나가 놓여 있었으며
그것은 누군가의 외투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였고 길이도 색도 집안의 옷들과 맞지 않는 이질적인 형태였습니다. 그 작은 조각 하나가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 집 근처를 어지럽히듯 스쳐갔던 흔적처럼 느껴지며 엄마의 호흡은 다시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이 집이 누군가의 의도 안에 들어있다는 감정이 더욱 또렷하게 가슴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며느리를 다시 불러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마음을 굳혔고 결국 해가 기울기 시작할 즈음 며느리를 집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머뭇거리다가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천천히 도착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무언가를 감추려 한다는 긴장과 숨기지 못한 흔들림이 교차하고 있었으며 눈 아래에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처럼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들에 대해 묻자 며느리는 처음엔 피곤함을 핑계 삼아 말을 돌리려 했지만 결국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내놓기 시작했고 그 말은 진심처럼 들리면서도 어딘가 중요한 부분을 비켜가는 듯한 흐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며느리에게 아들이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온 적이 있느냐고 묻자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러다 어젯밤에 잠깐 본 것 같기도 해요라는 애매하고 흔들리는 대답을 남기며 손끝이 떨려 테이블 위에 올려둔 물컵을 스친 소리가 어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는 며느리의 말이 사실인지 의도적인 회피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며느리의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는 결 속에서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분명 존재한다는 감정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었으며 그 흐름 속에서 엄마는 며느리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어떤 큰 진실이 있다는 예감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는 며느리에게 누구랑 있었니? 라고 조심스럽게 묻자 며느리는 그 순간 눈을 크게 뜨고 짧게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저었고 그 고개 젓는 움직임이 과도하게 빠르고 날카로워 마치 어떤 이름을 떠올리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반응 하나가 엄마의 가슴에 차갑게 박히며 오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더 말을 잇지 못한 채 갑작스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고 건조하게 울려 집 안에 오래 잔향을 남기며 공기를 갈라놓는 듯한 울림을 만들고 있었으며 엄마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는지 여러 조각의 가능성들을 떠올려 보며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마치 중요한 조각을 떼어낸 퍼즐처럼 핵심을 말하지 않은 채 끝나버렸고 며느리가 지나치게 회피한 이름 그 존재가 아들의 실종과 이 집을 둘러싼 낯선 신호의 원인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감정이 서늘하게 뼛속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거리의 가로등이 따스한 주황빛을 내리기 시작한 밤, 엄마는 마지막으로 현관 앞에 서서 오늘 하루 동안 반복된 의심과 단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생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천천히 마당을 스쳐 지나가며 나뭇가지의 그림자를 벽에 흔들어 놓고 있었고 그 그림자가 마치 누군가의 발자국처럼 보였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며 공기를 불규칙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집 앞 골목 쪽을 바라보던 순간 저 건너편에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그 두 그림자는 가로등빛 사이에서 서로 얇고 길게 늘어져 있었으며 그중 한 사람은 몸을 조금 숙인 채 주변을 살피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거리 멀리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체격과 옷맵시가 이 동네 주민과는 어딘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한 사람의 걸음걸이는 어제 이웃 할머니가 말했던 아들과 닮았지만 어딘가
서두르는 듯한 사람의 모습과 닮아 있는 듯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가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두 사람의 움직임은 갑자기 멈추었다가 몇 걸음 뒤로 물러났고 그 뒤돌아서는 동작 속에 섞여 있는 긴장과 경계의 기운이 엄마에게 분명한 메시지처럼 전달되고 있었으며 그 순간 두 사람은 골목 끝으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사라진 뒤에도 골목의 끝에서는 마치 누군가 숨을 조절하듯 아주 작은 소리가 가로등의 불빛 속에서 번져 나왔고 엄마는 그 여운을 잡아내려는 듯 귀를 기울였지만 곧 어둠의 경계 속으로 그 소리는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순간 엄마는 문득 자신이 오늘 하루 동안 마주한 수많은 단서들이 모두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 방향은 아들이 실종된 원인을 넘어 아들의 주변에 있었던 또 다른 시간으로 연결되는 길이라는 감정이 서늘하게 몸 깊숙이 내려오고 있었으며 이제 막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은 예감이 공기 속에서 조용히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는 며느리가 말하지 못한 이름과 골목 너머로 사라진 두 그림자, 그리고 아들의 신우를 흉내내던 정체 모를 존재가 얽혀있는 심연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으며 엄마는 이 진실이 곧 폭발할 것 같은 팽팽한 시간 속에 서서 다음 순간에 어떤 그림자가 드러날지 모르는 불길한 여운을 깊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깊게 내려앉은 골목엔 한동안 움직임이 없었고 엄마는 문 앞에 서서 방금 사라진 두 사람의 그림자를 다시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골목길 너머 바람의 결에 실려오는 먼 소음 속에 누군가의 숨소리가 가볍게 섞여 있는 듯했고 그 여운이 엄마의 감각을 자꾸만 뒤흔들며 조용한 불길함으로 스며들고 있었으며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긴장과 미약한 떨림이 몸 깊숙이 내려와 오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휴대폰을 열어 아들의 번호를 다시 눌렀고 연결되지 않던 번호는 이번에도 길고 허공 같은 신호음만 울렸지만 네 번째 신호음이 끝날 무렵 갑자기 통화가 연결되는 소리가 미세하게 스쳐갔고 엄마의 심장은 그 순간 크게 요동치며 손끝까지 차가운 떨림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화 연결음 뒤로 들려온 소리는 아들의 목소리도 며느리의 숨결도 아닌 아주 낮고 무표정한 남자의 숨소리였고 그 숨소리는 기계음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나와 인간의 감정을 담지 않은 무언가가 휴대폰 너머에 서 있다는 느낌을 짙게 남기고 있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아주 작은 속삭임처럼 여기 있지 마세요라는 말이 들려왔고 목소리는 분명 남자였지만 아들의 목소리보다는 더 낮고 더 건조하고 감정이 제거된 사람 같은 소리였으며 엄마는 그 목소리가 이웃이 언급했던 아들과 닮았던 사람, 그리고 어젯밤 골목 끝에서 발견된 두 사람 중 한 명과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서늘하게 마음을 가로지르는 충격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기 누구야? 아들은 어디 있어? 라고 말했지만 통화는 다시 무겁고 길게 이어지는 숨소리로만 채워져 있었고 몇 초 뒤에 들려온 짧은 소리는 당신 아들 집에 안 있어요 라는 말뿐이었으며 그 말투 속에 섞인 기묘한 억양이 마치 어떤 진실을 감추며 일부러 말끝을 흐리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화는 갑자기 끊겼고 화면에 남은 통화 종료라는 세 글자가 엄마의 가슴 위에 차갑게 내려앉으며 방금 들은 목소리가 환청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긴장을 남기고 있었으며 그 긴장 속에서 엄마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분명 이 집의 주위를 맴돌던 두 사람 중 하나라는 확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갑작스러운 공포와 혼란 속에서도
아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등을 밀어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골목 끝에서 사라졌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다시 떠오르며 그 방향이 아들의 행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지 않는 잔향처럼 마음속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결국 직접 다시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며느리는 전날보다 훨씬 지친 얼굴을 하고 문 앞에 서 있었고 잠을 거의 자지 못한 듯 눈가가 붉어져 있었으며 엄마가 들어오겠다고 하자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었고 테이블 위엔 전날 치우지 못한 물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으며 그 물기는 이미 식어 차가운 온도로 변해 있었지만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던 시간이 아직도 공기 속에 잔잔히 남아있는 듯한 결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며느리에게 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니? 라고 차분히 물었고 며느리는 그 순간 크게 흔들리는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꽉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으며 손끝이 테이블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에서 두려움과 말 못할 이야기가 동시에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며느리의 방 앞에 섰고 전날 문틈 아래로 흐르던 그림자가 다시 떠오르며 문을 천천히 열었는데 방 안의 공기는 지난 며칠간 누군가 머물렀던 듯한 잔향을 품고 있었고 방 한쪽 구석에는 외부인의 옷가지처럼 보이는 어두운 재킷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으며 엄마는 그 재킷이 아들의 것이 아니란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며 서늘한 감정이 모골대까지 차오르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 안 책상에 놓인 노트북이 자동 절전 모드에서 깨어나며 화면이 켜졌고 엄마는 며느리가 갑자기 다가와 그것을 가리려는 움직임을 보자 손으로 부드럽게 며느리의 손을 막으며 화면을 바라보았는데 노트북 바탕화면에는 한 폴더가 강조되어 떠 있었고 폴더 이름은 단순하게 기록이라 적혀 있었지만 그 폴더가 가리키는 의미는 단순하지 않은 기운으로 방 안 공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폴더를 열자 내부에는 아들이 며칠 전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던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문서가 여러 개 저장되어 있었고 그 문서들 중 하나엔 12월 4일 미확인 신호 근처 접근이라는 제목이 있었으며 문서를 열자 집 주변의 위치 신호 데이터와 비슷한 시간대에 며느리의 집 앞에서 감지된 신호 기록이 겹쳐져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아들의 기기를 흉내낸 신호가 며느리의 집 근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며느리를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결국 방바닥에 주저앉아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저도 무서워요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으며 그 떨리는 어깨가 엄마의 가슴에 깊게 파고드는 불안의 울림이 되어 오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비로소 이 상황이 며느리의 거짓말이나 회피 수준을 넘어 아들과 며느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감시되고 있으며 더 큰 사건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며 숨겨진 조각이 이제 차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길로 다시 아들의 차가 있는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 때문에 바닥은 얇게 젖어 있었고 차 유리에도 작은 물방울이 흩어져 있었으며 새벽 공기 특유의 싸늘한 냄새가 앞마당을 지나 골목 전체에 걸쳐 퍼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차 앞에 서자 문틈에서 스며 나오는 냄새는 전날과 다르게 더 빠르게 감지되었고 그 냄새 속에 아주 옅은 약품 냄새 같은 것이 섞여 있었으며 사람의 체취와는 다른 인위적인 냄새의 결이 코끝에 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차 앞바퀴 아래에 무언가가 놓여 있는 것이
엄마의 시선을 끌었고 자세히 보니 종이 봉투 같은 것이 바람에 반쯤 눌려 있는 상태였으며 봉투의 입구가 조금 벌어진 틈 사이로 얇은 금속 조각 하나가 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금속 조각을 꺼내 들었고 그 조각은 작은 기기 부품처럼 보였으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인식칩과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크기는 손톱보다 조금 더 큰 정도였고 겉면에는 흙이 아주 얇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머릿속에 이틀 전 들은 기술자의 맏아들의 신호를 흉내낸 기기가 겹쳐 떠올랐고 이 금속 조각이 바로 그 장치의 일부일 것이라는 생각이 서늘하게 스며들었으며 누군가가 급히 도망치다가 떨어뜨린 흔적이라는 감정이 금속의 차가운 표면을 통해 손끝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급히 차 아래를 더 확인하려 몸을 낮췄고 바닥에는 또 다른 발자국이 어둠 속에서 10개 남아 있었으며 발자국의 방향은 골목 끝 전날 두 사람이 서 있던 바로 그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고 발자국의 깊이나 크기는 아들의 것보다는 조금 더 크고 넓었지만 걷는 방식이나 걸음 간격은 익숙한 듯한 기운을 지니고 있어 엄마의 심장을 더 깊게 쿵 내려앉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발자국을 따라 골목 끝까지 걸어가며 주변의 공기를 천천히 살폈고 골목 모퉁이를 돌자마자 벽면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메모지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고 그 글씨체는 정직하고 성급하게 적은 글씨처럼 보였으며 그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찾지 마세요. 엄마는 그 문장이 아들의 것이 아님을 직감했고 동시에 어딘가 도망치듯 남겨진 흔적이라는 감정을 떨칠 수 없었으며 그 글씨체 속에 담긴 급한 호흡과 공포의 결이 여전히 메모지 표면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가슴을 서늘하게 휘감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스마트홈 기록을 열었고 기술자가 남긴 로그 파일을 복사해 둔 폴더를 하나하나 살펴보려 했습니다. 기록들은 날짜와 시간이 섬세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특히 아들의 실종 당일과 그 다음 날에 남겨진 로그가 여러 개 존재하고 있었으며 엄마는 파일 중 하나를 눌러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에서 나오는 영상은 현관 앞을 비스듬히 비추는 촬영 각도로 저장되어 있었고 밤 공기 속에서 흔들리는 그림자가 아주 짧게 잡혀 있었으며 화면 속에서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선과 걸음걸이를 분석하듯 느끼고 있으면 그것은 아들이 분명 아닌 그러나 아들과 어딘가 닮아 있는 사람이라는 감정이 서서히 떠올라 몸이 서늘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현관 앞에서 잠시 머무르더니 스마트홈의 인식 장치를 손으로 가리는 듯한 동작을 취했고 장치에서 미약한 빛이 깜빡이며 인식 오류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으며 그 후 그는 현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둠 속으로 돌아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동작은 아들이 귀가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사람의 행위처럼 느껴졌고 그 의도는 얼마나 오래 전부터 준비된 것이었는지 짐작조차 어려웠으며 엄마는 그 장면에서 이 사람이 아들의 주변에서 오래전부터 맴돌았던 존재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화면이 갑자기 흐릿해지며 배경 잡음이 크게 들어오는 순간 아주 미약한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가 잡혀 있었고 그 목소리는 낮은 톤으로 속삭이듯 그 사람 따라오지 말하고 있었으며 엄마는 그 속삭임이 아들의 목소리로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져 손끝까지 떨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들어보니 그 목소리는 아들과 비슷하지만 어딘가 억양이 다르고 감정이 제거된 듯한 말투였고
아들을 흉내내려고 노력한 목소리처럼 어색하게 울리고 있었으며 그 속삭임 속엔 어떤 경고와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어 그 남자가 아들을 대신해 누군가에게 들리지 않기 위해 숨죽여 남긴 메시지처럼 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영상의 끝에서 장치가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이 현관 앞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아까 아들의 차에서 발견한 금속 조각이 바로 그 장치의 일부였을 것이라는 확신이 더 또렷하게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 집에 귀가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아들의 신호를 이용해 이 집과 가족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으며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조차 누군가에 의해 지워지거나 바뀌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지며 엄마는 어지럽게 흔들리는 감정 속에 잠시 몸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밤이 깊고 공기가 더 차가워지는 시간, 엄마는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열어 밖을 살폈습니다. 골목길은 바람 한 점 없어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이 벽을 타고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앞 바닥에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내려앉아 있는 것이 보였고 그 종이는 누군가 방금 놓고 간 것처럼 접힌 흔적 없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으며 종이 아래엔 아주 희미한 발자국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종이를 천천히 주워들었고 종이 안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으며 그 문장은 마치 누군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남긴 기록처럼 보였고 그 문장의 마지막 부분이 엄마의 가슴 깊은 곳에 오래 머물며 서늘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아직 살아 있어요. 하지만 혼자 있지 않아요. 엄마는 종이를 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가라앉지 않았고 그 문장 속 혼자 있지 않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바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 말에는 두려움과 위협 그리고 묘하게 비틀린 보호의 기운까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함께 스며들어 있었으며 종이 조각의 잉크는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듯 약간 번져 있어 이 메시지가 방금 남겨진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골목길 어둠 속에서는 누군가의 발자국이 멀어지는 듯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고 엄마는 그 방향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아들의 실종과 이 집을 지켜보던 모든 그림자와 이어져 있다는 감각이 점점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생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흔적들 신호를 흉내낸 남자, 2개의 그림자, 떨어진 기기 조각, 급하게 남겨진 메모, 그리고 아들을 닮은 듯한 낯선 그림자가 모두 하나의 방향을 향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고 그 방향 끝에서 엄마는 반드시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하지만 단단한 감정이 가슴속 한쪽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운은 단 한 문장처럼 가라앉아 있었고 그 문장은 엄마의 숨결 사이로 조용히 흐르며 앞으로 마주하게 될 더 깊은 어둠과 진실의 시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찾을 거야. 그 말은 엄마의 마음에서 아주 느리게 피어올라 밤 공기 속 작은 흔들림과 함께 골목 끝까지 잔잔하게 퍼져나갔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숨결이 그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